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건들,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찾아 원정진료에 나서는 모습도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수도권의 병원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기피과의 수가 조정이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 속에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역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의료 인프라 현황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 또 의대 정원 확대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지역의료 붕괴 우려와 정부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교통사고 등 구급차로 병원을 찾아다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요. 수도권에 살면 살 수 있고 지방에 살면 진료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지역에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 무조건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 병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 병원도 의료사고 감소 등의 노력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줬으면 합니다. 읍내에 사는데 소아과가 오고 있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매번 전주로 나오는데요. 올 때마다 2-3시간씩 기다리는데 군 단위의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생기더라도 진료의 질이 높지 않으면 지역민들은 가지 않거든요.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지역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간호사들도 일이 힘드니까 늘 부족한데 이번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의사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지역으로 내려오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반대로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오게 할지 그런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원 공공의대는 원래 서남대 의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늘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문제도 중앙의 이슈로 끌어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합니다. 네, 지역 의료 붕괴 우려와 정부 대책 실효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시자 현 전라북도의사협회 김종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보건의료노조 박정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살리기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최용두 과장 역시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방송에서 만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전에 인사 나눴는데 인사 나누시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김종구 회장님 의사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사안을 들여다볼 때 방송 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프레임, 이분법, 네 편 내 편,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 정치도 이렇게 뭐 진보와 보수, 지역도 이렇게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지역,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의 사상살이가 그런 구도가 이루어진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라고 하는 곳이 의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많은 인력들, 저희 방송국도 역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히 이 의료의 현안을 바라볼 때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곳,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에 더욱더 어떤 구도가 아닌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도의 어떤 철학이 좀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정구 회장님의 어떤 의사로서 뭐 대표성을 띠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항상 저희 지역민으로서의 생활 또는 의사로서의 생활, 또 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생활, 또 한 지역의 가장,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활, 이 모든 것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는 직장, 또 공동체, 지역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극대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특히나 코로나19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 인력
현장에서 수고를 하셨습니까? 사실 희생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의 어떤 중요성도 우리가 많이 부각을 해드렸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맡으셨고 지금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 무거운 자리에서 지금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바쁜 시기 오늘도 사실 이 방송 일정이 아니었더라면 더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좀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사실은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저희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가 정부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선약이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의정협의회 참가를 못했는데 그동안 저희 전라북도 의사에 있는 코로나를 위기 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선별 진료소뿐만 아니라 예. 또는 재택 진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작년 태풍 피해로 실이 빠진 분들께 구호금 전달도 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금도 전달했고 저 새만금 잼부리 때 또 의료 지원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또 지난달 8월에는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도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의협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운 점 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예. 나아가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의료의 손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 전라북도 의사협회가 많은 일을 해오신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원 본부장님 이전에 간호사로서의 직업군이시잖아요. 노동자시고. 네. 우리가 이제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만 역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나 수많은 분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간호사를 또 대표해서 또 의료 현장의 다른 영역을 대표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그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간호사라는 직종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환자와 또 의사 또 환자와 또 다른 직공 간의 그렇죠. 소통을 연결해주는 다리에 놓인 게 간호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 이런 교섭 자리에서도 또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 지금 그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증원과 관련해서도 예.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 소통이 좀 충분히 돼서 정말 우리가 필수 의료 인력 관련해서 뭐 큰 트러블 없이 예.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드리고 왠지 싶습니다.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도 중간에 진행자로서 잘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어떤 많은 직종의 노동자분들이 함께 하시는 노동조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생긴 산별 노조이고 우리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한 60여 개 직종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강화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예. 돈보다 생명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이런 기치 아래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지역에서도 한 9개 지부 한 5천여 명이 가입돼 있고 전국에는 한 200여 개 이상 되는 지부 8만 6천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60여 직종. 의사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언제든지 가입하세요. 가입이 가능합니까?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예. 60여 직종이 병원에서 함께 여러분 협업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것,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중심에 또 의사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특히나 이제 박정원 본부장님 모셨으니까 남원의료원의 이 공공의료의 현장에서 또 직접 일을 하실 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지난 또 코로나 시기에도 요즘 우리가 그냥 흔히 말씀드린 것 중에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부족하죠. 예, 특히 네. 지역은 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이제 특히 뭐 의사 인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진안, 군산, 남원 같은 경우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같은 거 부족하고요. 간호 인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직률 또 사직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의사가 부족한 것과 간호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그런 거죠. 실제 거죠. 간호사는 많은데. 간호사는 오늘 뭐 장롱면허라고 하죠. 아하. 장롱면허가 지금 한 47%가 장롱면허고요. 예.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간호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예. 이거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사들 정원 늘리는 거 반대입니다. 예, 예. 네. 아까 우리 김종구 회장님 집안의 가정이자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출근하면 이제 의사시집니다만 개원 일을 하고 계시고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특히 지역의 원광대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실제 그렇고 그렇죠. 이해도 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그런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 우리 의사협회 그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 예.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그 꺼린 이유 첫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가 58%예요. 아, 의사임에도 의사의 자녀를 지역에서 교육시키는 것에 꺼린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수도권에서 시키니까 자기는 지방에 나와 있으면 예. 가족과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또 댔고요. 세 번째는 사회관계가 친구를 만나는 거나 이러한 관계하는 것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42%고요. 또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 때문에 한다는 이유가 네 번째였는데 예. 이렇게 이제 필수 의료 붕괴를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가치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인프라를 우리 지역에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모든 예. 것이 예. 교육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예. 뭐 다 얘기하는 게 내 가족도 만나고 주위 사람들도 좋은 관계를 하면서 만나고 싶은데 그런 또 문화생활도 잘 하고 싶은데 워라밸 얘기하고 하는데 예.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울릉도에 가서 저 벽지 산골에 가서 있어 보세요. 아침에부터 밤 12시까지 환자가 있으면 응급 콜하고 하면 예. 그 생활의 질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의 이게 조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만큼의 이러한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문제는 예. 해결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2020년 이 조사는 의사 64%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 지역을 떠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의 답변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자가 요즘 말이죠. 그 김종구 회장님 아침 기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SRT 수서행이 거의 모 병원을 향한 환자를 위한 뭐 SRT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5라고 하는 그 병원에 지난해 도민 5만여 명이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자의 선택권 또 의사의 선택권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서울 의료가 지역 의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암 치료 같은 경우는 표준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또 이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암 치료 같은 경우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대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환자분들은 그걸 또 굳이 서울까지 힘들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면으로나 또 환자분이 한 분 가시면 또 가족들이 한 분 또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종구 회장님 앞에서 이제 64%의 의사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많기에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열려 있고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짜 지역의 의료 환자들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있는 빅5로 가는 것인지 결국 똑같은 현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빅5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지역 의료 붕괴의 현상이고 또 지역 의료가 신뢰가 그만큼 저하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 방위명으로 해서 그 환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러한 의료진의 질, 의료의 질, 수준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납니다.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 모두 그렇죠. 다 뛰어난 예.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저하됐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법적으로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재에서 판정을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부만 그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막아줘라. 지역 안에서 지역 해결형을 만들어줘라. 예.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유로이 선택하려면 그만큼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라. 의료 보험료를 차등을 두어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또한 헌재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서 저희들은 하기 힘듭니다. 정부 측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어쨌든 협의체에서 이런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분들이 나는 많은 진료비를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겠다. 근데 치료의 질이 거의 같으면 예. 점차 지역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한 좀 연구 결과 또는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조심스럽게 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과거의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최첨단 의료기기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거점 국립대병원 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할 것 없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신뢰도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 의료 전달 체계는 이제 헌재의 말씀은 근거대로 가기 때문에 자유방임 그러니까 선택을 환자에게 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신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하는데 예. 그만큼 자기가 지불을 하는 책임을 본인한테 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진료비가 똑같아요. 진료비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나는 예를 들자면 예. 전북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가서 똑같은 진료를 우리 전북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병원을 가게 되면 의료보험 부담률을 지금 20% 환자 20% 암 환자는 5%잖아요. 예. 그걸 50% 100% 내게 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런 의료 전달 체계에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면 서울을 택하겠죠. 택한 만큼의 그만큼의 지불은 해야죠. 예.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지역 의료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선택이 지금처럼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월등히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서울을 선호하게 되면 지역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금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은 전공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교수님들이 다 응급 콜을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 한 명도 없습니다. 전공의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년째 오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50이 넘어가고 있어요.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놔두면 우리가 20년 전부터 이건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정부에게 말했지만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니 의사들은 다 수도권으로 떠난다면서 환자가 수도권 가는 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뭐 선택권이니까 그렇게 가겠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현상이 결국에는 환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서울 의료를 지원받다 보니까 지역에는 환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피과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의료 전달 체계가 예. 제대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 의대 정원과 더불어서 지역 의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를 하면 이 숫자 그러니까 64%가 수도권에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늘어난 만큼 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울러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19 시기에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의 30%가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가 지금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교수가 지금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의대 정원을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잖아요. 늘어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입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예, 박정원 본부장님. 저는 그거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의사들 수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막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관심도 높은 것 같아요. 예. 그거만큼 병원들 또 의원들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 수, 의대생 수를 늘리더라도 적소에 분포가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분만이나 소아과, 흉부외과 진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가산금 같은 거를 주는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저는 이제 찬성을 하고요. 또 외과, 흉부외과 중증 환자에 대한 민영사상, 의료사고에 대한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사고가 날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보험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제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까 이제 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민간에 좀 시장 논리에 너무 맡겨놓은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료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가가 일정 부분 주도해서 뭔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빅5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병상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담병원을 했던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300베드 이상 늘려서 좀 그 허리를 강화하게 하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일본의 뭐 지역 의사제나 독일의 뭐 현재 의대생의 10%를 의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할당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실패 요인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꼭 실패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공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또 더 무너지기 전에 실패 요인,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좀 접목시키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구 의사협회 회장님, 예. 우리가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면 평균 노동자의 임금의 6.8배를 받고 네. 있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뭔가 부러운 직업의 대상.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정원에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아. 뭐 이것 또한 보수성이고 폐쇄성이고 지역 직종 이기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자 하는 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의 앞으로의 미래 의료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의료 그리고 아까 기피과에 대한 의사들의 확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보호받을 진료받을 권리를 좀 더 확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의사협회 회장님으로서 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가 의사수 부족을 그 인용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통계는 참 왜곡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24일 날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예. 의사가 2035년에 2만 7천 명 정도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곡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업무량이나 의사의 1인당 업무량 이런 것들을 축소시켰고 의사 연간 246일 일을 하는데 226일로 축소했고 또 주당 80시간을 일을 하는 전공의들 15,000명들을 누락해서 왜곡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결과는 그리고 또 OECD 그 1,000명당 의사 그 숫자가 이제 저희가 우리가 적다 1,000명당 했을 때 2.5명으로 적다고 그걸로 단순하게 이렇게 1,000명당 의사 활동 수로 비교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진료 대기 일수나 건강 지표 또는 의료의 만족도, 의료의 접근성 등 이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의사 국민이 의사를 진료하는 횟수가 14.7회입니다. 전 세계 1위에 예. 평균 OECD 5.9회예요. 그만큼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이것도 1인데 12.7병상입니다. 일본보다 더 많아요. 예. 평균이 4.3병상인데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초과 사망률이 우리는 52명인데 OECD 평균이 1,499명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접근성과 이런 의료의 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의료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또 OECD 의사 숫자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이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의사 수는 지금 이런 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의대 정원을 이렇게 확대하자고 정부는 필수 의료가 지금은 산불이 나 있습니다. 예. 응급 의료, 필수 의료가 전공의가 없는 시간이 20년 동안 불이 타고 있는데 이걸 불을 끄지 않고 바람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 불이 왜 났냐고 누군가는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불 끌 소방수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 있었는데 다 그 불 끄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불을 끄는 재원이나 불을 꺼야 되는 그러한 소화기 역할들을 정부가 못한 거죠. 정부가 못했다. 그렇죠.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다 나무를 심자는 계획을 의대 증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의사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거나 너무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이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그곳으로 가라고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이제 저수가 정책이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를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가 나는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처벌을 내는데 1,000명당 저희 나라가 4.2건이고 일본은 1,000명당 0.01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250배예요. 한국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대생들이 또 인턴들이 이런 전문의로 필수의료과 전문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절한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지금 현재 늘릴 경우에도 10년, 15년, 20년 후에 의사가 늘어나는 건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 인구수가 감소해서 더 의사 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낙수 효과를 지금보다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제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책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가 인상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하는 제도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들을 보완해서 내가 우리 의사들도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의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신 있게 의료 행위를 하고 그런 다른 과잉 진료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거나 비급여 진료를 뭐 더 확장시키려고 하나 그러지 않죠. 정정당당한 진료를 해서 예. 정정당당한 적정성 있는 수가를 국가가 주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피부, 성형 이런 쪽으로만 다 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전화 연결하겠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김성주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국회 상황의 말씀을 듣고 다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 설리기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김성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말이죠. 여야를 떠나서 이 의료의 어떤 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공공의료의 필요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민주당의 어떤 입장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이거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그렇죠.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내내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서 뒤늦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뭘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의 추진에 같이 힘을 보태고 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공공 지역 필수 의료 TF를 맡았고 예. 만들었고 제가 그 책임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만 세부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동상이목이 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단순한 의대 정원과 더불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어떤 의료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국민의힘과는 다른 입장인 것이고요. 일단요. 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행 의사협회는 부족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얘기를 부족하지 하시더라고요. 않다. 이런 예.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자, 국민들은 부족하다고 실제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냐? 동네 개원의는 넘쳐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의 의사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지역의 시골의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립된 병원에 유능한 의사는 또 없습니다. 또 소아과에 아이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론, 새벽 KTX 상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정부 의사단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의사단체들의 주장은 수가 인상하고 의료인들의 사고에 대한 면책을 그렇죠. 해주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정말 그렇게 될까? 예. 수가를 인상한다면 얼마를 해줘야 될 건가? 그런데 수가를, 흉부외과 의사의 수가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강남 성형외과에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하겠습니까? 붙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가격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일정한 책임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사단체도 다른 의견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라고 하는 이런 거에 여야 정이
합의한 거고 저는 이제는 의사단체도 너무 의사단체 입장에서 피해 의식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의 좀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향적인 큰 틀에 좀 합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첫 출발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필수 의료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좀 의사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대하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책 조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예. 정확하게 이제 김성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앞에서 이제 김종구 전라도 의사협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부분에 현실화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양보를 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인 것이고 김성조 의원님 지역 입장에서 예. 보면 예. 말씀하신 공공의료 인력, 우리 코로나19 때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비롯해서 많은 현장에서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울러서 이제 지역에는 전북대 의대, 원대 의대를 졸업하고도 대부분 떠나는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 의사제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참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의사들의 입장을 또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협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예. 그 접점이 없을까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자, 현재 의료 인력의 불균형, 특정 과목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추진해 가면서 예.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 1,000명 더 뽑아봐야 그 배출된 의대생들이 다 다시 서울에 강남 성형외과를 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서 또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1호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남원의 국립의전원입니다. 예. 저는 이걸 왜 의사 단체들이 반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정원 49면 새로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예. 그리고 몇백 명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예. 더구나 남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개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받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지역에 머물려고 하려면 지역 의사제와 같이 동시에 도입이 돼서 처음에 의대생을 예를 들어 전북대 의대에 뽑을 때 그중에 몇 프로는 국가가 장학금을 주고 지원을 하면서 대신 졸업 후에 의무적으로 전라도 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옵션을 건다면 예. 그리고 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거 없이 의대 정원 늘리면요. 전북대 정원 늘려 다 서울로 갑니다. 다 성형외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걸 저도 반대합니다. 예. 김종구 회장님 나와 계시고 김성조 의원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얼핏 또 도민 입장에서 보면 김성조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의 의료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혹시 또 뭐 반문이라든지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인사 나누시죠. 예, 김성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 김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입법 활동에 항상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역을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지역민들 건강을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김성주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대부분 다 동감합니다.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는 것 정확히 잘 지적하셨고 또한 정원 확대 후에 이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좀 개선하는 거 그리고 의료 습관은 어느 정도까지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느냐 또 의무적으로 지역 의사제를 지역 인재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입법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 의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서남대 또 남원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김관영 지사나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남원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또 다 애타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계류되어 있는 국립의전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예. 된다면 저도 의협 내부내에서 이런 네. 49명 의전원 TO의 남원의료원 서남대 TO에 대해서 조금 더 정량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예. 힘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김종장님 정말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예. 의사협회가 요구해온 예.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이죠, 김성주 의원님. 네. 이제 이렇게 소통이 돼가고 있잖아요. 서로 예. 이해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여당의 정부의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과.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이전의 정부는 당연히 의전원, 국립의전원 남원에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역 의사제와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 같았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바뀌니까 똑같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갑자기 국립의전원 설립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의대 신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의대를 의전원으로 바꾸는 거고 기존 티오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신설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한 것이 변화돼야 되고요. 지역 의사자에 대해서는 여당도 정부도 약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예. 이 남원의 국립의전원을 이번 11월 달에 반드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제가 정책위원회입니다만 이번 달에 반드시 통과될 법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당만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김종구 회장님께서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대화해서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의사협회 측도 그런 좀 물밑 대화가 있으니 이번에는 좀 갈등 없이 가고 대신 의사단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야당인 민주당들이 수용해서 서로 좀 돕는 민의하는 그런 게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는 바람입니다. 예. 옆에도 박종원 본부장님 또 간호사를 대신해서도 그 이외에 또 인력들을 대신해서 본부장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간호 인력 네. 확충 목소리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의원님. 보건의료노조 예. 박정원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전담병원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투쟁하고 있죠. 예. 작년에도 투쟁할 때 의원님께서 와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됐었는데요. 네네. 지금 전담병원들 손실보상금이 6개월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전담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뭐 급여 체불도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 유형에 있는데요. 올해 또 뭐 예산을 보면은 공공병원에 지원될 예산이 한 9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네, 95억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공의료를 더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아서 의원님 조금 더 힘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저희 보건의료노조 또 간호협회에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그 방금 말씀하신 네네, 것에 조금 말씀하시죠. 좀 드리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기관 또 뭐 간호사들의 이런 그 헌신과 희생 속에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담병원을 역할했던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이 다 고사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런 팬데믹 사태가 생기면 정말 겁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는데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런 공공의료 체계를 잘 만들어서 오히려 민간 병원과 민간 의료들이 그런 감염병들은 공공에 맡기고 민간은 일반 환자 보는데 전념하면 오히려 더 피해도 없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병원 지원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큰 두 마리의 화두를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살리기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통과되기를 노력한다 이런 말씀은 역시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울러서 의사분들의 목소리에 여러 가지의 지원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까지도 김성주 의원이 잘 알고 있어서 정부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는 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전라북도 최영도 보건의료과장 전화 연결해서 또 전라북도의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우리 전북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의료 사각지대 많다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심각성 어떻게 전라북도가 좀 대책 마련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 전라북도는 그 의사수 부족과 필수 의료 기피 등 의료 문제와 의료 취약대 1차 의료를 전담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그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아주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의사수 부족과 필수 의료 기피 등 의료 문제는 국립의전원 설립 적극 추진과 지방대 의대 정원 추가 확보를 통해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그 감소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보건지수의 수준일 진료, 건강관리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과 보건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박정원 본부장이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시기의 영웅 그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병원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가 돼야 되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도 차원에서의 정상화의 어떤 대책 강구 마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2년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시설 장비 기능 보강 183억하고 시설 보강 38억 원, 의료인력 인건비 등 총 3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료원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올해와 같이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필수 의료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 비용과 급성기 진료시설 공사 부담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보상은 최대 6개월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예.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측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정적인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 광역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국립의전원 말씀이시죠? 예. 국립의전원은 지역 의료 불균형 및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기 방법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앞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지금 발표하였고요. 올해 12월에 25학년도 의대 지원 규모를 확정할 지금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의전원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전남의대 신설 등을 3대 정책 패키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무에 복귀하는 첫날 민생과제로 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 설립의 최대 관문은 법안 제정으로 우리 도는 그 법안 상정을 위해 양당 지휘부뿐만 아니라 설립 의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지금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도 국립의전원 설립을 정부 정치권과 예산 정책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전원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 도내 정치권과 협력하여 자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최영도 보건의료과장 통해서 도의 상황을 말씀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께서 또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이신데 소통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현실을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그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의 의사 또 지역 의료 현실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구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일정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면 결론이 날 것 같은지 어떻게 방향이 갔으면 좋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앞으로의 방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구사 의정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구사 의정 합의를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협의 위반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할 준비를 오늘 회의 때 아마 할 건데 저희 의협과 약속을 버리고 의협을 패싱하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으로 해서 의료계의 이야기보다는 그쪽에 무게를 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대 입장을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이 잘못 풀려가려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우리 합의한 약속을 지켜서 의료연합 협의체에서 서로 협상하고 진실된 논의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는 아마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와 협상도 서로가 진솔하고 서로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아마 오늘 협의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정부에게 말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OECD 숫자만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이 지금 국민의힘이 강서구청 선거 이후에 굉장히 와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지금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진정성 있게 진정한 국민을 건강을 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가를 적정화시키고 또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의료 활동을 필수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주고 또 그러한 안타깝게 의료 사고를 당하신 환자분들께는 적정한 보상을 국가가 우리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향토 그러한 토양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가능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안 내려가는 교육, 뭐 가정,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차선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필수 의료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고 책임을 좀 면책을 해준다든지 의료 수가는 어느 정도 해주고 지금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 뭐 도서 지역에 가서 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하루에 환자를 한 명 보면 한 명 값밖에 못 버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거기에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하는 수가도 책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에 포함해서 지역 수가제에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대기 수가도 그렇게 해서 지역의 필수 의사들이 의무적으로만 묶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그 많은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했었던 우리 과거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의사제도도 있었고 지금 대만의 양명의대나 일본의 지역의대도 다 실패했습니다. 억지로 묶어놔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울로 가는 그들의 가치를 추구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또 미래의 의료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단계적으로 발전, 개선해 나가는 진정성이 VIP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용산에도 촉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촉구하는 또 의사 입장에 김종구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보건의료노조 박주원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30%까지 좀 빨리빨리 늘려놨으면 좋겠고 우리 회장님께서 의대 정원은 뭐 무작정 늘리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과가 늘어나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저도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논의가 좀 빠르게 논의되어서 정말 이런 도서 지역 또 지역 우리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좀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예. 코로나를 전담했던 전담병원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예산들도 지금 충분히 더 논의되어서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현장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불협화음을 좀 줄여가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자를 생각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협회 회장이면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인 김종구 회장 그리고 전북보건의료노조 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털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홍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